나보고 알짱거리지 말고 집에 가라고요. 구부정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정문 앞에 울려 퍼집니다. 낡은 셔츠와 해진 신발을 훑어보는 젊은 장교의 차가운 시선. 하지만 그 할머니가 꺼낸 스마트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10분 후 별 3개를 단 중장이 무릎을 꿇으며 올려다보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진짜 권위란 무엇인지, 군복이 지켜야 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한여름 오후 2시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공기가 일렁입니다. 신발 쓴 할머니가 버스에서 내려 먼지 묻은 길을 천천히 걸어옵니다. 구부정한 허리와 낡은 가방, 하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하고 간절합니다. 청원기지 정문의 네온 표식과 3중 철책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초소 유리창 너머에서는 이병이 부채질을 하며 더위에 지쳐 있었는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듭니다. 신발 쓴 할머니는 가방 지퍼를 서둘러 열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신분증을 놓칠 뻔합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집니다. 5시간을 버스에 흔들려 와서 드디어 손자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온몸에 퍼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병이 기계적으로 규정을 읊습니다. 사전 신청 3일 전 규정이라고 당일 면회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신발 쓴 할머니의 미간이 잠시 찡그려지지만 금세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할머니가 애원합니다. 한 번만 얼굴만 봐도 된다고, 멀리서라도 좋다고 말하지만 이병은 눈을 피합니다. 초소 시계 바늘 소리와 에어컨 송풍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정적 속에서 신발 쓴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편지 봉투를 꺼내 흔들어 보입니다. 이병은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규정표를 손가락으로 짚어 보입니다. 정문 너머로는 뜨거운 공기가 계속 일렁이고 매미 소리가 더위를 더욱 실감나게 만듭니다. 신발 쓴 할머니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초소 안에 번져갑니다. 5시간을 버스 타고 왔는데. 아지랑이 사이로 할머니의 간절한 모습이 흔들리고 초소의 차가운 냉풍과 밖의 뜨거운 공기가 대조되며 첫 번째 장벽의 높이를 실감하게 합니다. 구두 광택이 번쩍이는 하도윤 중위가 빠른 보폭으로 초소를 나섭니다. 27세의 젊은 장교답게 어깨를 펴고 당당한 모습이지만 그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오만함이 묻어납니다. 상황을 간단히 듣자마자 팔짱을 끼고 신발 쓴 할머니를 정면으로 주시합니다.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십니까? 낮게 깔린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쾌함이 묻어납니다. 신발 쓴 할머니는 더욱 깊게 허리를 숙이며 두 손을 모읍니다. 상병 한 명이 머뭇거리며 끼어들려고 합니다. 그래도 중위님. 하지만 하도윤의 날카로운 시선에 말을 멈춥니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고 이병의 입술이 달싹이다가 멈춥니다. 하도윤 중위는 할머니의 낡은 셔츠와 해진 신발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마치 품평하듯 천천히, 그리고 노골적으로 시선을 움직입니다. 그 시선 속에는 계급과 신분에 대한 우월감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떨어집니다. 부대 이미지에 안 좋습니다. 돌아가세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신발 쓴 할머니의 손수건이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먼지와 함께 작은 바람이 들어오고 침묵이 길게 이어집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반짝이며 젖어듭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군가 연습 구령 소리만이 이 정적을 깨트릴 뿐입니다. 하도윤 중위는 확신에 찬 표정이지만 주변 병사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미세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구두 굽소리가 딱딱 울리고 차단봉 경첩이 삐걱거리며 물리적인 차단을 더욱 강조합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부대 이미지에 안 좋다고요? 그 목소리에는 상처와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 순간 신발 쓴 할머니가 가방 깊숙이 손을 넣어 은빛 테두리에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최신형 폰이 햇빛에 반사되며 번쩍입니다. 화면에 저장된 단축 번호에서 원이라는 초성이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하도윤 중위가 의아한 표정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물어봅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합니다. 발신음이 울립니다. 뚜.
뚝. 3번의 신호 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정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낮고 단호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군인 특유의 굵고 안정된 목소리입니다. 그때 신말순 할머니의 음색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까까지의 떨림은 사라지고 담백하고 낮은 톤으로 변합니다. 원철아, 나다. 전화 반대편에서 1초, 2초, 3초의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급히 정중해진 호칭이 들려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신말순 할머니가 시선을 들어 하도윤 중위를 똑바로 봅니다. 그 눈빛에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정문에서 이러하더구나. 정문 경광등의 미세한 전류음과 땀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ASMR처럼 선명하게 들립니다. 하도윤 중위의 얼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가고 주변 병사들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합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합니다. 10분만 기다려보세. 그 짧은 말 속에는 이제 곧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확히 10분 후 헤드라이트가 프레임을 흰빛으로 채우며 육군 마크의 검은 공용차가 급정차합니다. 먼지가 일어나고 타이어 마찰음이 정문 앞에 울려 퍼집니다. 운전병이 뛰어내려 뒷문을 정중히 엽니다. 그리고 나타난 인물 어깨에 별 3개가 햇빛에 번쩍입니다. 정우현 중장이 빠른 보폭으로 다가와 숨을 가다듬습니다. 어머님, 늦었습니다. 깊숙한 90도 인사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초소한의 팽팽한 침묵, 하도윤 중위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신말순 할머니가 중장의 팔을 잡으며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바쁠 텐데 이렇게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하도윤 중위가 규정 위반이라는 말을 하려는 순간 정우현 중장의 시선이 칼처럼 그를 향해 멈춥니다. 어떤 말을 드렸습니까? 낮고 냉정한 톤이 공기를 얼려버립니다. 하도윤 중위의 목젖이 크게 흔들리고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엔진 열기가 잔향으로 남고 금속 계급장이 스치는 미세한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공기의 온도가 내려간 듯 아까까지 흘러내리던 땀방울이 식어갑니다. 세계가 완전히 뒤집힌 순간입니다. 아까까지 권위를 내세우며 할머니를 무시했던 하도윤 중위는 이제 진짜 권위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정우현 중장이 조용히 말합니다. 군의 별은 국민을 향해 빛나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이 정문 앞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습니다. 진짜 권위란 무엇인지, 군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현 중장이 숨을 고르고 신말순 할머니께 짧게 경례합니다. 유가족에게 드리는 예우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윤기태 대령의 1951년 작전 기록을 낭독하듯 전합니다. 영하 20도 총상 5, 파편 새 7시간을 버티며 전우 7을 구해내신 분입니다. 태극무 공훈장의 서사가 정문 앞에 울려 퍼집니다. 병사 한 명이 모르게 손등으로 눈을 훔칩니다. 신말순 할머니의 시선이 먼 과거를 지나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이는 28배 같지. 조용하지만 깊은 슬픔이 담긴 목소리입니다. 깃발 그림자가 정문 바닥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하도윤 중위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쥡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정우현 중장이 조용히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분들께 빚졌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땅에 이미 피를 흘린 이름들이 있습니다. 깃발이 느리게 펄럭이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조용한 북소리가 이 순간의 경건함을 더해줍니다. 바람이 바뀌며 가져오는 새로운 공기의 흐름처럼 이곳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기 중에 무형의 침묵과 경외감이 앵콜처럼 울려 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 진짜 희생이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느끼는 순간입니다. 하도윤 중위는 이제 자신의 자만이 얼마나 작고 부끄러운 것인지 깨달으며 참회의 씨앗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외침과 함께 윤태호 일병이 전력 질주해 옵니다.
두 팔이 엉켜 안기며 신말순 할머니의 낡은 가방이 바닥에 툭 떨어지며 열리고 사과와 수건이 굴러갑니다. 신말순 할머니가 손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쌉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얼굴, 그토록 걱정했던 손자가 건강하게 자란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정우현 중장이 하도윤 중위를 돌아봅니다. 최상급 면회실 지금. 명령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하도윤 중위가 즉각 예 하고 움직입니다. 유리문을 지나 고요하고 깔끔한 면회실로 안내됩니다. 물컵에 맺힌 물방울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깨끗하고 정갈한 공간입니다. 자리마다 손 소독 티슈, 물, 담요가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윤태호 일병이 군모를 벗어 무릎 위에 곱게 올리며 자세를 바로 합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예의 바른 손자로 돌아갑니다. 신말순 할머니가 편지를 꺼내 손자에게 건네며 말합니다. 내가 썼다. 며칠 밤을 새워 쓴 편지, 손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 담긴 편지입니다. 공조기의 저주파 소리와 냉수에 부딪히는 얼음 소리가 평온함을 더해줍니다. 정우현 중장이 문가에서 조용히 경례하고 퇴장합니다. 권위의 올바른 사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태호야, 꿈에선 매일 봤다. 유리문이 천천히 슥 소리를 내며 닫히고 할머니와 손자만의 소중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제야 진짜 면회가 이루어지는 순간, 권위가 제대로 된 예우와 만났을 때의 아름다운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사단장실에 맨 먼저 들어온 하도윤 중위가 허리를 90도로 숙입니다. 벽식의 초침만이 흘러가는 잠시간의 침묵 속에서 어제의 부끄러움이 고스란히 되살아납니다. 정우현 중장이 창밖의 깃발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건 국경선만이 아니다. 그 깃발 아래엔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희생이 있다. 하도윤 중위의 어깨가 천천히 떨립니다. 어제까지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진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규정은 지켜야 한다. 다만 예우를 체계로 만든다. 정우현 중장이 책상 위 메모를 가리킵니다. 유가족 고령 면회 절차 완화 사전 인증 현장 확인 채널 신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도윤 중위가 메모를 두 손으로 정중히 받아듭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짧지만 단단한 목소리에는 진정한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여명빛이 창문을 통해 번져들고 종이 넘기는 바삭한 소리와 함께 멀리서 기상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장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하도윤 중위가 문을 나서며 그의 발걸음이 어제와는 달라져 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하고 권위적인 걸음이 아닌 책임감 있고 겸손한 군인의 걸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우현 중장의 마지막 말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강한 군인은 약한 이를 먼저 본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며칠 후 시골 담벼락 너머로 코스모스가 흔들리는 오후입니다. 하도윤 중위가 검은 우산을 들고 신말순 할머니의 대문 앞에 섭니다. 문이 열리고 신말순 할머니의 온화한 눈빛이 그를 맞이합니다. 하도윤 중위는 90도로 깊숙이 인사하며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죄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신말순 할머니는 말없이 의자를 내어주고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줍니다. 젊은 사람 실수할 수 있지. 그 관대함에 하도윤 중위의 마음이 더욱 숙연해집니다. 휴대폰이 울리고 태호라는 이름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옵니다. 화면 속 윤태호 일병이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중위님 감사합니다. 장면이 바뀌어 청원기지 정문을 다시 보여줍니다. 새로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족고령 방문객 신속 안내창구 좌측. 비오는 어느 날 하도윤 중위가 또 다른 할머니에게 우산을 씌워드리며 말합니다. 이쪽으로 모실게요. 초소 안에는 의자, 물, 부채, 상비약 상자가 새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시골 바람과 참새 소리,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정문 스피커에서는 차분한 안내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고령 방문객분들께서는 좌측 안내창구로 오시면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도윤 중위가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군인의 예우는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젖은 하늘 아래 태극기가 천천히 펄럭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변화가 제도의 변화로 그리고 문화의 변화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순환의 완성입니다. 진짜 권위는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이를 먼저 보살피는 데서 나온다는 교훈이 가슴 깊이 전해집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